소통 협치 담당관 허오욱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소통 협치 담당관 소관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및 같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는 사항과 주민자치회 운영 원칙 및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부터 15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정수 및 위원 자격 선정, 주민자치회 운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주민자치회 위원 안 제16조부터 20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정치 중립, 임기, 대우,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안 제21조부터 22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 보칙조항 안 제23조부터 26조까지는 감독, 보험, 포상,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조항은 조례의 시행일 적용 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재산 등 승계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쪽 의안의 비용 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제서는 유인문과 같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회의수당, 주민자치회 조성비, 운영비 등 5년간 총 11억 9,715만 원이며 2021년 7월 20일부터 2021년 8월 9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민자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주요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해 중요한 조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제2장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는 주민자치회 위원회의 자격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나이, 자격, 조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쪽, 제8조, 제1항, 제1호 및 2호는 공개 모집 방법과 읍면동장 추천으로 위원을 뽑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 조건과 예비후보자 추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 명부 제출 위촉, 사임 해촉에 관한 내용과 위원에 대한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제8조 제8항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항은 주민자치위원 구성 및 선출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 세칙으로 정하는 규정을 두었고 제10항은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사실을 설명의 방식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자치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항과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역할 및 직무 대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제13조 제1항은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 내용과 제2항은 주민자치회 활동평가,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제3항은 주민 참여 및 주민들의 충분한 논의를 위한 홍보, 주민 설명회,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주민 참여와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조 제13조 제5항 및 제6항은 관계 공무원의 주민총회 출석 발언 및 지역 주민의 발언 의견 제출에 관한 내용이며 제7항은 주민총회 개최 결과 회의록 작성 공개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제8항은 주민총회 안건 홍보를 위한 홍보 물품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규정이며 제9항은 의사 정족수, 참여 연령, 사전투표 반영 비율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세칙으로 정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제18조 제1항부터 3항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회 임기 만료된 위원에 대한 선정, 위촉 방법, 주민자치 교육 과정 이수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10쪽부터 11쪽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중 제21조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위한 공익사업 및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욱 소통협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진입니다. 안성시 주민자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예산 수반사항, 입법 예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근거 및 이유로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장 총칙, 목적과 용어 정의, 운영 원칙, 설치 등과 기능, 제2장 주민자치의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의 정수와 위원회 자격 및 선정, 주민자치의 장, 간사 또는 사무국, 감사, 분과위원회와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의 수립 등 운영 및 재정 공개, 제3장 주민자치의 위원, 위원회 의무와 정치적 중립, 위원회 임기, 대우, 해촉,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5장 보칙, 감독, 보험, 포상, 운영세칙 등 총 5장 2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으로 안 3조에서 운영 원칙으로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과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토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주민자치회는 3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안 제7조는 의원의 자격을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주민자치회 의원 또는 주민을 간사토록 선임토록 하였고, 안 제17조는 의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안 제18조는 의원의 임기는 인원으로 하며, 안 제20조는 의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시범 전환을 위하여 2020년 4월 22일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의 표준 조례안인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맞추어서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대덕면, 양성면에 대하여 2021년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향후 2022년 3개소 등 2025년까지 15개 읍면동에 대하여 주민자치 전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15개 시군 106개소가 전환 완료되었고 전국은 129개 시군구 775개 읍면동이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8조 의원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따라 향후 탄력적으로 운영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주민자치의 시범 전환 과정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 공간과 인력 구성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조하에 효율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에 철저히 기하여야 할 것으로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민자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광진 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인숙 의원님. 네, 반인숙 의원입니다. 6조 보면은 주민자치위원을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안성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부산이나 서울 보니까 거기는 주민자치회가 2008년인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착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이 30명에서 5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안성은 굳이 30명 이상으로 한 이유가 뭔가요? 그 행안부 표준조례가 30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운영 세치계로 다 정해서 좀 범위를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30명에서 최대한 면 단위는 50명 정도고 읍 단위는 한 100명, 그다음에 동 단위는 한 60명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세칙으로 다 정할 겁니다. 예. 제 말씀 뭐냐면 대도시에서도 최한계를 우회를 최대로 50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안성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이 못 들어오시는 분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좀 범위를 좀 확대를, 인원수를 좀 확대를 좀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 세칙에다가 읍면동장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좀 내려주려고 합니다. 그건 일단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만 18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뭐 안성에 주민등록 되고 쭉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어제 듣기로는 이게 뽑기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 구성을 할 때 그러면 이게 골고루 다양하게 선출이 가능한 건가요? 그런 식으로 방식으로 하면?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공개 모집 신청하는 게 있고요. 그 기관 단체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장이 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비율이 이제 10분의 6은 공개 모집이고요. 예, 10분의 4는 추천을 받아서 하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남녀 비율은 대부분 정해져 있는데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라는 게 어디 한 대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10대, 18, 20대가 필요한 사업도 있고 청소년이 필요한 사업도 있을 때 골고루가 있을 텐데 그 분포가 가능하냐는 얘기인 거죠. 아, 분포도요? 네. 아, 연령대? 네. 아니면 직업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네. 어떤 다른 직업에도 그거라도 골고루 집어 넣어야지 이게 다양한 의견이 수렴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인 거죠. 이런 식 방식으로 하면. 연령대까지는 저희가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그때 추천을 받거나 그럴 때도 아마 좀 감안을 해서 뭐 분과위원회나 이런 거 구성을 해야 되니까 감안을 해서 아마 읍면동장이 좀 탄력 있게 이렇게 뽑을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12조 분과위원회 구성할 때 보면은 지금 이제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아실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주민자치회가 가장 기둥이고 그 밑에 분과위원회를 두는데 분과위원회에 새마을을 집어넣든지 이장단을 집어넣든지 한다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이 도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마 그 일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그 기본 안을 주되 그 읍면동장이 그 읍면동별로다가 그 거기에 맞는 그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건 잘못된 정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분들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을 된다라고 했다. 그럼 교육을 잘못 받은 거네, 이분들이. 제대로 교육을 그렇죠. 시키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잘못 아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하나 더 이 점에서 기존의 단체장들과 사업과 중복이 되는 사업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그럼 그 기존의 단체장들과 생기는 트러블은 어떻게 해결해 보실 건지. 지금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염려는 됩니다.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중복되지 않게 운영을 할까 이런 것도 시범 운영해 가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벌써 두 군데에서 지금 난리가 나갖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무래도 그 주민자치회가 그 면의 그 대표성을 아마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부 이장단에서 아마 그런 대표성을 좀 위축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아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제도고 어차피 그 면 단위의 그런 기구를 둔다면 주민들의 더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협의 기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 되는 거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질의 향상을 위해서 그 주민들이 자꾸 싸우고 문제가 된다면 이 제도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그 아마 이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더 심화되리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범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보면은 검토 보고서 보면은 2020년도에 3개소, 2025년도에 15세 읍면도를 다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고 지금 실행도 안 되고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실행을 해봐갖고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으면 이거 계획대로 되겠어요? 예, 그거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우선 계획이니까 저희가 이제 시범 운영을 일단은 해보면서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좀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저께도 참 답답해서 할 말이 없는데 공무원 입에서 이거 안 하면 공무원이 일 안 하면 좋죠. 편하죠.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진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 하면 안 되는 말이죠. 네, 안 그래요? 맞습니다. 하면 안 되는 말이죠.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황기태 의원님. 네, 황인택 의원입니다. 어찌됐든 의회에서 이계면에 그 사업비를 해줬기 때문에 조례안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례 그 행안부에서 시범 사업 할 때는 안성시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걸 한 거잖아요. 갑자기도 아니면 늦게.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준비가 지금 오늘 조례도 보면 준비가 지금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런 인상을 줘요. 자, 일단 주민자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 자체도 시범 사업에 관한 조례안이죠. 지금 어차피 이게 지방자치법이 지금 통과된 거 아니죠. 지금 이거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계속 문제가 됐는데 자꾸 법령 얘기해서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9조 3항을 보면요.
주민자치회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돼 있어요. 이와 관련 시행령 찾아보면 주민자치회들은 안 나와요. 그럼 제가 국회에서 지금 주민자치회법이 지금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치 운영에 확대하겠다는 것보다는 시범 사업을 해보고요. 이게 활성화되면 전면적으로 조례를 법과 제정되고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덜렁하는 거예요. 항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지금까지는 있잖아요. 다 조직이 있으면 누구 밑에 가면 자기가 하부 조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장님들의 집단으로 이거 좀 했는데 난 이것도 이해를 못해요. 마치 본인들은 주민자치가 생기면 그 밑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밑에 사람 하부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과위에는 각 분과별로 거기에 좀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지 주민자치회장 밑에 새마을 분여회가 있고 이장단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안성 시민들의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례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공개 모집을 하고 추천도 하고 해요.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선정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 조례? 누가 한다는 얘기 없어. 그냥 시장이 위촉한다만 나 있지.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조례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단서조항 붙였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의회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조례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좀 짜임새 있긴 조례안 가지고 해서 좀 한번 합시다요. 늘상 만들지만 의회 와서 자기들 얼렁뚱땅 보고하고 의원들 다 바지 만들고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좀 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정말 해야 돼도 너무 하고 물론 우리 의원들이 기초 지식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백테이터 가지고 준비 좀 해주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우롱하고 시민들한테 놀림거리밖에 안 돼요. 의원들이 이런 의회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회에서 뭘 바랍니까 진짜. 정말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주민자치회 조례 안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와서 심사해달라고 말이 됩니까? 정말 안성시가 이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할 의지가 있는지 진짜 되묻고 싶어요. 뭐 일 해볼만 하면 딱 인원을 바꿔서 잘 모릅니다. 전임자 핑계 대서고 이런 행정이 무슨 행정입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겁니까? 시의회나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답변 좀 제발 좀 해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그러다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안성시 기본 구조가요. 단체장만 된 분은 완장 차트 가장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불식도 여러분이 깨줘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지금 특별한 답변이 없는 걸 봐서 제 의견의 일부 수용하는 걸로 알고 제가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유원영 부의장님. 네, 유원영 부의장입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거는 피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21조에 보면은요, 이제 이게 주민자치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하여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또 그 밑에 보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아직 읍면동에는 어느 사회단체가 됐던 기관이 됐던
전용 사무실을 제공하는 건 없거든요. 그냥 회의실도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쓰시고 그런 거로 알고 있고, 또 이게 주민자치회인데 또 그러니까 법인 회사 이런 데로 해서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 설치 운영을 지원할, 그게 결국 이제 스폰 지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뭐 요 두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이 면 단위 조직을 보면은 품앗이를 합니다. 품앗이를.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새마을을 이제 한 분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복 가입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장님하고 이제 그만두신 분이 또 딴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왜냐면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일부 이장님들이 우리가 여기에 예속되는 거 아니냐, 종속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조직을 만드는데 전직 이장님 같은 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안면상 뭐 서로 아니까 또 이렇게 이제 가입도 되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조례를 해놓고서 지금 이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 속도 조절을 할 필요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의견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송미찬 의원님. 네, 송미찬 의원입니다. 단원은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 재정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또 비난의 목소리가 많은데 우리가 시범 운영을 지금 양선면하고 대동면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네, 조례가 통과가 돼야 이제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어떤 분이 의견서를 보내주셨는데 법령상 주민자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 안전 장관에게만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회를 만들 권한이 없다라는 말을 문구가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좀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팀장 박효석입니다. 그 해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에 성남시에 계셨던 분들이 제기했던 사항과 내용이 유사하신데요. 일단은 저희가 행안부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일단은 파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쪽은 이제 법제 파트가 있고 한쪽은 이 시범 실시를 지원해주는 파트가 있는데 시범 실시 지원해주는 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법제 쪽에서는 시범 실시를 시범 실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고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추진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가 8월 중에 시범 실시 지역으로 행안부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자로 공문도 왔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이 주장했던 사항에 대해서 잘못했다 했던 부분도 다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성에서 흔히 우리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일르니까 좀 이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상황을 본 다음에 이렇게 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면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얘기는 없는 건가요? 의견에 대해서? 네, 저희도 이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들었고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빠른 편은 아니고요. 좀 늦은 편입니다. 네, 벌써 770군데 정도에서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빠른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편은 아니지만 준비도 되지 않는 건 시범 확실한 운영을 그래서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지속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는 좀 저희는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쪽으로다 좀 그래서 지금 올린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상수 의원님.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일단 주민 자치 아까 뭐 앞서 의원님이 뭐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그 이전에 업무 보고 때나 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예, 불구하고 저는 여튼 이제 저번 우리 1회 추경이었었나요? 관련 예산 들어왔던 게. 그래서 일단 관련 그 조례 제정 부분에 대해서 일실한 부분을 조금 그 문제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여튼 이제 그 예산이 통과된 상황에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이거 지금 역으로 이렇게 그 추적을 해보니까 일단 지금 행안부에서 시범 운영 부분에 대한 지정이 없고, 근데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예산 반영하시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행정 절차의 수순상 좀 저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튼 행안부에서 이제 시범 지역 부분에 대한 선정이 완료가 되고, 그거에 따른 여튼 위임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례로 만들고, 그리고 예산을 여튼 반영을 하고, 이게 여튼 이제 기본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막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지금 이제 시범 지역 여튼 지정을 지금 받은 상황에서 이제 조례를 추진 중이신 건데, 일단 저기 우리 지방분권법에서도 뭐 저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아직까지 그 지방자치의 부분에 대한 설치 및 운영 부분에 대한 상위법이 이제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 이미 이제 시범 지역으로 설치되어졌으니까 조례 자체는 여튼 시범 설치 조례로 일단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튼 상위법이 뭐 워낙 이제 뭐 그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에도 좀 계속 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별도의 법안으로 지금 이제 추진되는 걸로 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일단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금 시범 운영에 대한 실정의 성과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해가면서 이후에 어떤 계속성 있게 15개 읍면동 전면 어떤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여튼 맞을 것인지, 그리고 그 시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계적으로 좀 밟아 나가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튼 업무 보고 때도 이 조례와 함께 전체적으로 그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좀 조직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좀 개진한 바가 있는데, 혹여 그 부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탄원서나 뭐 이런 거 뭐 올라온 거 보니까 전혀 지금 밑에 단위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뭐 그렇게 그 긴밀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서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도 들었습니다. 듣고 대화도 좀 나눴고 전화도 좀 드렸고 했는데, 원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쪽으로 많이들 얘기는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물려서 아마 이제 업무가 이제 저희한테 이제 그 소통 협치 담당하다가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시대에 많이 이제 변화가 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준비가 좀 저희들도 미흡했고, 또 일부 이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못하시고, 그래서 좀 서로의 어떤 간격이 좀 벌어져 있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연초에 하여튼 업무 보고 때부터 그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궁극에는 기존에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여튼 새롭게 만들어지는 주민자치회하고 이게 겉껍데기만 바뀌어갖고 내용적으로 그 여튼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 사실상 그 하나만한 사업인 것이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는 거걸라요.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근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그런 권한보다는 자문기구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과장님, 기존의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하고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 주민자치센터는 당연히 여튼 그 자문기구였고요. 그 주민자치회로서 여튼 이제 앞으로 활동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권한과 책임이 완전히 조금 다른 거잖아요. 자치센터하고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자치분권과 연계해갖고 그 우리 동네의 자치 활동 자체의 그를 주민총회를 통해서 자치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해 나가고 등등등 이런 전반에 대한 그 이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이해나 공감이 없이 이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정도 운영하는 방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여튼 연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여튼 집중해서 지금 시범사업 준비 중인 곳에는 끊임없이 여튼 교육하고 뭐 그 제도적인 여튼 그 장치로서의 그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충분하게 의견 수렴해서 좀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그 말씀으로는 그 제대로 여튼 성과 없이 지금 여지껏 지금 8개월 이렇게 흘려 보내신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 감사 때도 지적이 나와서 아마 보고를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조례안 산정을 해서 주민자치의 전환 관련 설명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향후에 그 구성도 체계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문제 없도록 저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계획은 그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 없으십니까? 네, 제3항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안성시의회 196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